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금 영상은 잘 시청했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발명과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해서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책 62쪽, 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 앞에 봤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다면 이 문장이 아주 핵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발명은 상상이다. 모든 발명은 상상에서 시작하고 주변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활동으로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 다양한 발명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선생님이 나눠준 창의 아이디어 노트 활동지를 준비하면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2쪽, 63쪽을 읽어보면서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이란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더 좋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 화장지, 전화기 등이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볼펜, 화장지, 전화기 등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두루 사용하여서 이러한 제품이 발명품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을 준 발명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화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전화기일 텐데요. 이 전화기 혹시 본 적 있을까요? 아마 TV나 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화기일 텐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전화기를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화면을 터치하면 전화번호가 눌려졌지만 여기에 있는 이 구멍에 있는 번호를 잘 보시면 만약에 010을 전화를 걸고 싶다면 0번에 손가락을 놓고 여기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0, 1, 0 이런 식으로 여기 구멍에 나와 있는 숫자를 확인해서 이 회전판을 돌려줘야지 전화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 기법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발명 기법이란 발명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발명 기법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더하기, 빼기, 크기 바꾸기, 용도 바꾸기, 반대로 하기, 재료 바꾸기, 모양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표시한 방법 이외에도 좀 더 많은 발명 기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발명 기법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더하기 방법입니다.
이 더하기 방법은 물건이나 기능을 더하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네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진에 각각 어떠한 물건이나 기능을 더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춘 후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물건이나 기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았나요? 어, 첫 번째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연필에다가 어떤 물건이나 기능을 더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 뒤에다가 지우개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 처음 연필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우개를 별도로 썼었지만 지우개를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연필에 지우개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개 달린 연필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에는 어떠한 것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동네에서 많이 타던 롤러스케이트가 생각납니다. 네, 여기 신발의 아래쪽에 이렇게 바퀴 두 개만 달면, 네, 여러분들이 잘 네, 롤러스케이트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바퀴를 한 4개 정도를 달아야지 조금 더 익숙한, 네, 제품이 되겠네요. 이렇게 신발에 바퀴를 달아서, 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어떠한 물건이나 기능을 더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해결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티셔츠에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이렇게 치마를 한번 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에 치마가 합쳐지면 어떤 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른들이나 또는 여학생들이 자주 입는 네, 원피스가 되겠죠. 네, 상의와 하의를 따로따로 입을 필요 없이 네, 한 번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선생님이 대학생 때 상당히 많이 유행하던 전화기였습니다. 네, 일명 깍두기 폰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네,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기능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휴대전화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뒤에 또는 앞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연결을 하고요. 또는 여기 전화기 안에 I에 네, 우리가 www로 시작하는 네, 인터넷을 네,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이 단순한 이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명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빼기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빼기 기법은 제품에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번 이 네 가지 사진을 보고 어떤 빼기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빼기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도넛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아해 할 텐데요. 이 도넛은 빼기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발명품이에요. 네. 도넛을 잘 보면 여기 중간이 뻥 뚫려 있는데 원래는 이 도넛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빵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그란 빵이 어떻게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새로운 발명품이 되었는지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에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우스에 있는 이 선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선을 없애버려서 무선 마우스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키보드에서도 요즘에는 선을 없앤 무선 키보드 심지어는
집에 있는 전화기도 네, 선을 없앤 무선 전화기 또는 청소기도 요즘에는 선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박은 네, 어떤 걸 없애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수박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여기에 있는 이 씨를 없애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네, 씨 없는 수박을 보면 네, 씨가 없기 때문에 수박을 아주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풍기에서 어떤 걸 빼면 가장 좋을 것 같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풍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여기 날개, 이 돌아가는 날개에 손가락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날개가 없는데도 신기하게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가의 선풍기입니다. 한번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크기 바꾸기입니다. 크기 바꾸기는 제품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작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길다란 우산을 썼었는데 이렇게 길다란 우산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접어서 편하게 가방에 넣어 다닐 수가 있겠고요. 또는 반대로 이 우산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면 백사장에 이렇게 파라솔이 있을 겁니다. 네, 엄청 큰 우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옆에 보면 네,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네, 등산 스틱이 있는데요. 이 등산 스틱도 네, 이렇게 크기를 접거나 또는 어떤 등산 스틱은 여기 안쪽으로 쏙쏙쏙쏙 들어가서 길이를 아주 작게 해서 등산 가방이나 또는 손에 쥐기 편하게 크기를 바꾸는 제품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발명 기법은 용도 바꾸기가 있습니다. 용도 바꾸기는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약간 변형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매일매일 담임선생님과 발열 체크를 할 텐데요. 원래 이 우리의 체온을 쟀던 이 체온계는 이 기본적으로 네, 온도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기온을 재는 이 온도계를 용도를 바꿔서 우리 체온을 재는 체온계로 바꿨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일 때 쓰는 이 테이프 같은 경우도 네, 기존에는 뭐 종이를 붙인다든지 어떤 물건을 서로 연결하는 데 썼었는데 이걸 바닥에 먼지를 떼어내거나 여러분들 옷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는 네, 먼지 제거용 테이프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기 기법입니다. 반대로 하기란 제품을 방향, 모양, 수 등을 반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양말을 보면요. 우리가 장갑을 낄 때 장갑이 손가락마다 전부 다 하나씩 맞추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장갑은 이런 장갑인데요. 이 양말을 보고 한 번에 손으로 쏙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장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걸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데 이 벙어리 장갑이라는 건 약간 장애우들을 네,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벙어리 장갑보다는 네, 요즘에 순우리말로 네, 손모아 장갑이라고 새로운 말이 생겼다고 해요. 네, 손모아 장갑이라고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장갑을 보고 네, 우리 양말 중에 이렇게 발가락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양말이 있죠. 네, 어른들이 가끔씩 네,
신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무좀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양말을 발명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말을 장갑으로 또는 장갑을 응용을 해서 양말로 서로 반대로 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발명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양 바꾸기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모양 바꾸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빨대가 있었는데 모양 바꾸기는 일부 모양을 바꾸어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모양, 이 끝부분에 약간 이렇게 스푼 모양으로 만들어서 숟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샤베트 같은 거 떠먹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졌죠. 또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빨대를 모양 끝을 살짝 구부려서 우리가 음료나 어떤 걸 마시기 아주 좋게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서 우리가 바르기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 꼭지 모양을 살짝 구부려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재료 바꾸기입니다. 재료 바꾸기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다른 재료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선생님도 보지 못했던 우유예요. 원래 우유는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리는 사용하기에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팩으로 재료를 바꿨습니다. 참고로 이 우유곽은 이렇게 양옆을 벌리는 종이로 된 우유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나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이용해서 이쑤시개를 만들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베어내야 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면 녹말 이쑤시개라고 해서 이 녹말 이쑤시개는 나무를 베어낼 필요도 없고 먹어도 되는 이쑤시개입니다. 우리 몸에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땅속에 묻어도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재료를 바꾸어서 이쑤시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발명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금까지 배운 발명 기법을 교과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에 발명 기법과 적용된 사례를 연결해 보고요. 각각의 발명 기법 아래쪽에 그 발명 기법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항목 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항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62쪽과 63쪽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62쪽과 63쪽 모두 작성했나요?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머리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발명품을 작성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은 발명 아이디어 생각하기입니다. 준비물로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눠준 창의 아이디어 노트를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발명 기법을 활용하여 좀 더 개선된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발명 아이디어만 생각해서 창의 아이디어 노트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의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여러분들의 반, 번호, 이름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창의 아이디어 노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창의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이번 시간에 바로 작성하지 말고 이어지는 영상에 선생님이 다양한 발명품 관련된 영상을 추가로 올려뒀습니다. 그 영상을 다 시청을 한 후에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발명품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계획서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표정을 알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만드는 작품의 특징은 마스크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TV 또는 모니터처럼 어떤 화면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화면이 영어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면을 마스크에다 부착을 할 거고요. 작품의 특징으로는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마스크에 표시를 해줍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제품 디자인을 그리고 또 다른 칸에는 그 디자인을 좀 자세하게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의도는 마스크에 이 사람의 표정을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의 표정을 나타내주고 싶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이의 각각의 표정을 마스크에다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거는 매번 마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이런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웃고 있으면 이렇게 LED를 통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요. 빵 터질 정도로 크게 웃고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약간 슬프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LED가 표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걸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마스크에 아주 작고 얇은 LED를 부착해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표시한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LED 하나하나를 아주 작은 걸 부착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마스크 내부에 사람의 입모양을 인식하는 장치를 넣어서요. 이를 LED로 자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선생님이 이 마스크에다가 다양한 LED를 붙이고 또는 이 감정을 인식하는 걸 부착하기에는 실제로 만들기 너무너무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아이디어 노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발명은 상상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발명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고요. 다음 차시까지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가 수업 시간에는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를 할 텐데요. 이 활동은 등교 수업하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의 아이디어 노트에 계획한 제품을 직접 제작해도 좋고요. 또는 65쪽과 66쪽에 있는 작품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물론 그대로 만들면 좀 안 되겠죠.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각자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명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창의 아이디어 노트에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작품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